네, 환절기에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각종 건조증으로 고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중에서도 오늘은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 증상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모은희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이런 거를 구강 건조증이라고 하네요. 네, 그 왜 어린 아기들은 턱받이를 하거나 그 가제 수건을 해야 될 정도로 침을 많이 흘리잖아요. 네. 그런데 어르신들은 정반대예요. 그래서 침이 모자라서 얘기를 하실 때 입가에 하얗게 거품이 끼는 분들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입안이 바싹 마르는 구강건조증은 노화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노인 3명 중 1명꼴로 나타난다고 하네요. 최근에는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젊은 환자도 늘고 있는데요. 피부건조증, 안구건조증은 익숙하지만 구강건조증은 좀 생소하죠. 증상과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을엔 선선한 바람도 좋지만 우리 몸은 건조해지기 시작합니다. 피부에 가려움증이 심해지고 손과 발 역시 트고 갈라지기 쉬운데요. 혹시 입안도 건조하진 않으신가요? 입이 너무 바짝바짝 마르고 그래서 하루 종일 물을 달고 살게 되고요. 말하는 게 좀 힘들고 심하면 가끔가다 이렇게 피도 좀 많이 나고. 물을 마셔도 계속 입안이 텁텁하고 건조하다면 구강건조증을 의심할 수 있는데요. 구강건조증이란 주관적으로 입마름을 느끼는 경우를 보통 말합니다. 우리가 타액을 만드는 기관이 타액선인데 이런 타액선의 기능 저하로 인해서 생성되는 타액의 양이 적음으로써 구강건조증은 노인 3명 중 1명꼴로 나타날 정도로 흔한 질환인데요. 노화가 첫 번째 원인이지만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약을 장기적으로 복용할 경우에도 구강건조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입안이 마르다 못해 너무 아플 정도여서 병원을 찾은 70대 환자를 만났는데요. 자고 일어났을 때 한 30분 동안 상당히 아파요. 그래서 우선 물 먹고 각을 하고 그러고 좀 있으면 좀 통증이 가라앉고. 침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혀와 침 분비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봐야겠죠. 타액의 기능은 1차적으로 세균이나 이물질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하는 1차적인 자정작용을 하게 되고요. 음식물을 삼킬 때 필요한 연화작용에도 많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강건조증 환자분들은 세균의 감염에 쉽게 노출되실 수 있고 충치가 쉽게 생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말을 하거나 음식물을 삼키거나 미각을 느끼는 데 있어서 많은 불편감을 느끼실 수도 있고. 침 분비량을 통해서 구강건조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상인은 침이 분당 0.3에서 0.5ml 분비되지만 0.1ml 이하면 구강건조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은 역시나 구강건조증이었는데요. 어우, 심하게 혀가 갈라졌네요. 지금 혀가 좀 갈라져 있고 백태도 좀 껴있거든요. 아마 곰팡이균도 좀 같이 감염이 돼 있으실 가능성이 좀 있어요. 혀를 잘 안 닦으면 허연 백태가 끼죠. 성인의 40%에서는 곰팡이도 있다는데요. 나도 혹시 구강건조증인지 다음 항목들을 주목해주세요. 구강이나 혀에 통증이 있다거나 식사할 때 입이 마르는 걸 느끼고 마른 음식을 삼키기 위해서 물이 필요한 경우, 짜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먹기 힘들다거나 평소보다 발음이 힘든 경우에는 모두 구강건조증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구강건조증은 심해지면 잇몸병을 유발하고요. 폐병으로 악화될 수도 있다는데요.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중에서 침분비 감소를 오래 겪으시면서 입안에 풍치, 치주염이 잘 조절되지 않는 분들은 뚜렷하게 폐렴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트레스와 긴장 탓에 요즘은 젊은 층에서도 구강건조증이 늘고 있습니다. 출산 이후에 이제 사회생활 다시 시작하고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도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입이 마르는 증상이 좀 나타나기도 하고요. 이제 입이 빨리 마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구취도 좀 신경이 쓰이고.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침 분비를 감소시키고 일부 방사선 치료도 침샘을 손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환자분들한테 일어나는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두경부 종양 때문에 침샘이 있는 부위에 방사선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타액성 기능이 영구적으로 손상을 받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여성암 중에 갑상선 종양 때문에 방사선 동요원소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도 침샘 분비가 감소가 됩니다. 한 번 손상된 침샘은 회복되기가 힘들다고 하니까 예방이 중요하겠죠. 침 분비를 자극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인데요.
평소에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고요. 신맛이 나는 과일을 자주 드시면 침샘이 자극됩니다. 설탕이 없는 껌을 씹는다든지 설탕이 없는 사탕을 먹는다든지 그런 것들 다 자극해 주는 겁니다. 밤에 잘 때 가습기를 틀고 주무신다든지 입술에 보습제를 바르신다든지 그런 것들도 역시 중요하시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혀를 움직여서 침 분비를 도와주는 입체조도 있다고 하는데요. 타액이 분비되게끔 하는 입체조를 할 겁니다. 타액선을 자극을 해서 우리가 침이 나올 수 있게끔 도와주고요. 그리고 혀에 있어서 근육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해볼까요? 혀를 내밀고 위, 아래, 양, 옆으로 움직이면 침샘이 자극된다고 하네요. 상당히 침이 많이 분비되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칫솔로 잇몸을 마사지할 때는 부드럽게 바깥쪽으로 쓸어내리고요. 또한 양치질을 할 때는 혀 안까지 깊숙이 닦아야 합니다. 손가락으로 잇몸을 마사지하는 것도 침샘 분비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한번 실천해보세요. 입 안의 가뭄, 구강 건조증 방치하지 마시고 올바른 예방법으로 미리미리 입속 건강 지키시길 바랍니다.